안녕하세요, 쇼핑스타트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내용을 Q&A 형식으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나 되게 막막하시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번 질문지를 가져가 봤습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너무나도 오픈마켓이 많죠. 사실 오픈마켓이 아니고 홈쇼핑이라든지 GS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온라인 쇼핑몰이 많아요. 그럼 여기에 모두 입점을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입점을 하면 다 좋겠지만 시간 대비 효율을 항상 따져봐야 돼요. 내가 카카오 스토어에도 한번 판매를 해보고 토스에도 한번 판매를 해봤을 때 어디가 과연 더 좋을까? 내가 만약에 모든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고 판매할 상품들도 확실하다 하면은 여기저기 다 올리면 되겠지만, 그게 초보분들은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먼저 시작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가입하는 거라든지 상품을 등록하는 거라든지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구매대행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채널에서는 제가 구매대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구매대행 상품이 품절이 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으시죠? 구매대행 상품은 사실 거의 품절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 싶어자 했던 그 상품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고객의 상품이 주문 들어왔는데 이 상품이 내가 막상 구매하려고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 나 있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해당 상품이 다른 사람도 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놓고 그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사실 따로 저희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품절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뭐부터 팔아야 되냐,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도요. 야, 쇼디야, 네가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 나한테 하나 줘. 그러면 내가 그거 팔아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한번 시작해볼게. 그래서 내가 뭘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지 말고 그냥 나 그 상품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거 판매할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거 팔아야지 저거 팔아야지 판매할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좋을 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공구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마존 구매 대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고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예초기, 업소용 기기들과 같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리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요. 아마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패션 제품들, 내가 잘 보지 못했던 미국의 중소형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잘 팔립니다. 구매 대행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업자 등록증 낸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위라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0순위는 상품 등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마켓에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생 동안 상품이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켓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마켓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마켓에 회원가입을 안 해주겠대요. 개인으로도 물론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수수료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우리가 네이버에다 판매하려고 보니까 따로 가게를 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통신으로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통신 판매 신고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상품 등록이 가장 0순위다.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켓을 가입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통신 판매 신고증을 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할 것도 많아 보였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걱정해 하시는 포인트죠. 내가 상품을 가져올 때는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져올 땐 3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게 35,000원 이 정도로 뛰어버린 거예요. 내가 소비자 판매가가 5만 원이었는데 5만 5천 원, 6만 원으로 상품을 올려야 될까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는 우리가 음식 장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 장사할 때 국밥을 8,800원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파나 여러 가지 부추나 또는 고기 원자재 가격이 그것들도 항상 업앤다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을 땐 8,800원, 올라갔을 땐 9,300원, 만원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구매대행 상품도 똑같습니다. 그냥 환율은 어느 정도의 업앤다운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 마진이 있다면 그 마진 폭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브랜드 제품을 한번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에르메스도 팔고 싶고 샤넬도 판매하고 싶고 뭐 토미 힐피거, 나이키 이런 거 다 판매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그냥 판매하면 안 될까? 이거 내가 옛날에 지식재산권, 상표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 드시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정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판매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품만 판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따로 총판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한테 뭔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브랜드를 마음껏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내 상품이 정품이라고 하면 그냥 판매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 환불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직 배송 중이더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 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실수해가지고 배송 지연이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 고객이 주문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럼 그 고객은 이 상품을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사고 싶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품을 내가 빠르게 받고 싶은데 너무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다려지니까 내가 이걸 취소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고객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 왔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고객한테 확실하게 전달만 해줘도 고객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배송 도중에 환불이 됐다 하면은 고객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또는 문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남았고 곧 고객님께 배송됩니다. 오늘이면 내일이면 또는 3일 안에 배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보시면 충분히 환불 방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통관 이슈라는 게 있죠. 뭐 세관에서 검사한다, 뭐 우리가 목록 통관이었는데 일반 통관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경우는 세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냥 내가 검사를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약을 판매하고 내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세관에서는 이 상품을 체크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서류를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부분 구매 영수증이죠. 그래, 구매 영수증만 제출해주고 내가 이 상품을 뭐 100달러에 샀다, 근데 100달러짜리 영수증을 보내주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통관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닌 나, 그 가능성을 놓지 마. 마음속에